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절차이다.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제 대상자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자, 어르신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었죠. 대상자가 그랬죠.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이제 상담을 해보셔야 되죠. 전화로 나는 방문 요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거기가 어디 시설인가요? 요양원인가요?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은 시설로 상담을 하실 거고, 자, 제가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제가에다가 이제 상담을 해보시겠죠. 그래서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저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자, 저희 기관으로 오실 건가요? 해서 일단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제. 자,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운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한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죠. 그런 다음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종료되거나 또는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말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죠. 맞죠? 네. 자, 2번. 장기 요양 등급, 유효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포함된 양식은 서류는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은 거죠. 자, 1번 장기 요양 인정서, 방문간호 지시서, 모니터링 기록표, 체위 변경 기록지, 배뇨 지도 체크리스트 그랬는데 답은 1번이죠. 네, 장기 요양 인정서. 그러면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거는 뭐냐? 방문간호 지시서는 우리가 방문간호를 받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대상자. 방문간호를 받으시는 분들, 그 중에 방문간호를 하는 장교양 요원은 우리는 간호사이고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이고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또 소정의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치위생사가 방문간호에서는 장기 요양 요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걸 가지고 가서 대상자를 욕창 치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사도 놔줄 수 있고. 방문간호 지시서는 뭐냐면요, 의사가 방문간호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치료해도 된다라는 해도 된다라고 해준 서류예요. 그게 방문간호 지시서예요. 근데 원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도 어르신 댁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교육을 시킨다든지 생활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의료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 방문간호 지시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거는 방문간호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겨서 3번.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의 수급자 희망급여는 어디에 적혀요? 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던 내용인데, 어제 우리가 장기 요양 인정서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라는 걸 배웠어요. 그랬죠? 자, 그 배운 부분을 지금 오늘 문제를 풀어보는데, 수급자 희망급여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에 적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옆에다가 표장 그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실 때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목표도 표장에 적힙니다. 제가 지금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줄여가지고 표장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표장이 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3번.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도 표장에 적힙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인정서에 적힙니다.
자, 5번.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어디에 적힌다 했어요, 제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적힌다고 그랬죠? 표장에 적힙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이 3번 문제를 딱 보고, 아, 4번만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히고 나머지는 전부 표장에 적히구나 하면서 이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꼭 장기요양 인정서에 들어갈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도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또 장기 요양 인정서에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인정서에 적혀요, 안 적혀요? 적히죠? 자, 장기 요양 등급 적혀요, 안 적혀요? 적혀요. 유효기간은요? 적혀요. 본인 일부 부담금은 어디에 적혀서 와요? 그렇죠.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적힙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인정서에 적히죠. 그래서 제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적힙니다 그랬잖아요. 월 한도액이라든지 본인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죠. 자, 5번.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자, 며칠 전까지 해야 되나요? 30일 전까지. 30일 전. 며칠 전부터 며칠 전 그렇게 돼 있죠. 90일 전부터 30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어디에다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1번이죠. 아마 2번에 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있었죠? 네. 그거는 90일 전, 30일 전이에요. 근데 며칠까지, 언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예요. 3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어요. 2등급 대상자가 장기요양 인정에 갱신 신청을 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가로 무엇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자, 이의 신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자, 이의 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그랬죠. 네. 어제 우리가 수업했던 건데 오늘 문제를 풀어보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책 안 보셨다는 얘기지. 책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어제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제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자, 7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과 관련이 잘못된 설명은 어떤 거냐 그랬어요. 자,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맞나요? 네. 맞죠? 2번.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50%를 경감한다. 맞나요? 네. 맞죠? 50%나 2분의 1이나 다 맞아요. 네. 그런데 아마 책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이제 40에서 60%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50%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3번. 장기 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맞나요? 맞죠? 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한다. 맞나요? 네. 맞죠? 자, 5번.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맞나요? 네.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잘못된 거죠. 아닌 거죠. 네. 9번. 자, 8번. 8번 맞죠? 네.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양식이냐, 어떤 서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우리 책에 대상자와 장기 요양 기관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안내를 제공해 주는 서류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다. 그렇게 책에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하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잖아. 근데 있어요. 어제 제가 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461페이지에 책에 있다고 페이지도 적어져 있네요. 책에 그 문제지에 페이지 적어져 있는 게 책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왜 가족들이 적절한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안내를 돕는 서류냐면요. 일주일에 몇 분씩 서비스를 받으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본인 부담금을 얼만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서류만 보고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우리 어머님은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은 이 정도구나.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9번. 가족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비용 등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무엇을 열람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등급 받으신 분한테는 집으로 전달이 됩니다. 대체로 가족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직접 전달해 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하고 인정서는요, 원본은 원래 가족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대상자가. 아시겠죠? 네. 대상자가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굳이 기관으로 보러 나오실 게 아니라 어르신 댁에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은 그거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문제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원래는 어르신 댁에 이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가끔 장기요양 기관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러고 원본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복사해서 거기 두시고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다. 자, 10번.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의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랬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답은 5번이죠. 네.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안에 이용 가능한 급여의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11번. 장기 요양 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거를 아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르신 댁으로 송부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우리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지금 계속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질문이 많죠. 네.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인정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12번. 자, 12번 문제는 이제 어제 우리가 등급 받으신 분에 대한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제 끝났어요. 지금 12번 문제는 지역보건복지사업, 그래서 시군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주냐, 누구를 위해서? 등급 외자를 위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번부터는 등급 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지역보건복지사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등급 외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1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단기보, 방문요양,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등급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등급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이 없어야 되는. 네.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렇게 빨리 찾아내셨죠? 네. 네. 자, 13번. 장기요양 등급의 A나 B형에 해당하고 노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그랬죠? 제가 시군구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일단 등급의 A나 B에 해당해야 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 답은 무엇인가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죠. 1번이에요. 맞죠? 그럼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어떤 분이 대상이었죠? 독거노인. 독거노인. 그랬죠? 자, 노인 건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3번의 노인 건강 사업.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이용시설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중에서 이용시설 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 자, 14번. 등급의 A나 B에 해당하면서 독거노인 우선 선정 연계 서비스는 그랬죠? 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에요. 네. 종합 서비스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합은 여러 가지를 보더라. 기본은 한 가지만 보더라. 뭐? 독거노인. 근데 종합은 소득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종합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는 어찌됐든 간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한번 받으려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서를 제출을 한번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A형이나 B형이라도 받는 거예요. 일단 A형, B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나이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소득을 받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종합은 여러 가지 보더라. 기본은 한 가지만. 독거노인이 우선이더라. 그렇게 딱 생각을 해 놓으시면 두 가지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답 골라내시기가 더 쉬우시겠죠? 네. 자, 15번. 장기요양 등급의 A형, B형, C형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 기능회복 지원, 건강증진 지원을 하는 기관은 그랬어요. 제가 목욕 서비스 딱 나오면 뭐?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그랬죠?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에요.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두 가지.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요. 시골에는 우리는 그래도 여기 도시이다 보니까 대중탕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골은 대중탕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인복지관에서 목욕시설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목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있죠? 자, 목욕 서비스 말 딱 나오면 선생님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시겠죠? 네. 자, 1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그랬어요. 자, 1번 볼게요. 방문요양기관의 가사지원. 2번, 단기보호기관의 급식지원. 3번, 노인요양시설의 재활서비스. 4번,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목욕지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1번, 2번, 3번, 5번은 등급을 받으셔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렇게 답 찾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4번은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빈곤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령일 때. 그래서 제가 거기 취약계층을 가로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재가 서비스 대상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요청한 경우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예요? 보건소죠. 선생님, 이런 문제는 엄청 쉽죠? 보건소. 17번의 답은 2번. 자, 18번. 지역 보건복지 사업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만으로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방문 건강관리, 치매 조기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답 맞나요? 네. 아까 방문 건강관리는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2번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과 노인건강사업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우리 시군구에서 해주긴 해요. 네. 그러나 보건소 사업은 아니죠. 네. 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목욕 서비스와 기능회복 지원과 건강 증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죠. 네. 19번. 등급의 A, B, C형 중에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건강관리 및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만 잘 읽어봐도 답이 나와요. 만성질환이 있는 그랬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죠. 그럼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 자, 20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는 그랬어요. 자, 사례회의죠. 자,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회의.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회의를 우리는 사례회의라고 한다 그랬죠. 자, 21번. 사례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수가 산정의 적절성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연중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다. 사례회의에서. 시설 안전사항을 점검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효과와 적절성을 검토하죠. 누구를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의 이용 만족도 평가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 22번.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우리는
간담회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 23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전달 맞죠?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등 전달 맞죠?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 전달 맞아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간담회 때 합니다.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기관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해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는 것은 사례에서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